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경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이 모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보험의 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길라잡이 서민경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서민경 전문가님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서영준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서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영준 전문가님과도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성준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에 보여지는 것보다 숨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전문가 김성준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이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점점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어느새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는 어떤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자, 오늘 세 분의 전문가님께서 장기 요양 보험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서민경 전문가님, 오늘 자세하게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나운서님, 지금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들어왔습니다. 이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든다라는 이야기 정말 TV에서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 지방이 지금 초고령 그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65세 인구를 이제 저희가 고령 인구, 이제 노인 인구라고들 많이들 이제 저희들이 지칭을 하는데요. 자, 표를 한번 보시면요.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노인 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898만 명. 근데 작년에 이미 이제 노인 인구 1,000만 명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2040년 기준 1,700만 명 이상이 될 거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고 저희가 이제 더 길게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제일 많이 걱정인 게 그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뭐 치매나 뭐 뇌혈관, 심혈관, 뭐 고혈압, 당뇨 이렇게 이런 만성 질환 중에
하나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자그마치 84%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지금의 건강이 괜찮을까? 나 65세 이상 괜찮을까? 지금 사실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표 하나를 더 준비해 왔는데요. 그 경험 생명표라고 해서요. 이 평균 연령이 진짜 지금 얼마나 되지? 라고 궁금들 많이들 하세요. 예전에 저 얼마 전에 그 폭삭소가 수다 그 드라마 보니까 옛날 50년대, 60년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애순이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그 애순이 엄마한테 지금 우리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53세랴. 그러면 그때의 평균 수명은 50대에서 60세를 이제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60년 이후에나 돼서야 이제 평균 수명이 60세 이후로 늘어났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2019년도에 그 경험 생명표에 따르면 그 남성 기준 83.5세 그리고 여성 기준 88세가 지금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이게 5년마다 개정이 되나 보니 작년에 한 번 더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때 평균 연령 여성 기준으로 90.7세, 90세가 넘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100세 시대가 아니라 이제 진짜 아나운서님이 앞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120세 시대가 이제는 도래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가히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존 그 기간은 점점 길어져 가는데 만성질환은 다들 하나씩은 80% 이상이 되시는 노인분들 다 갖고 있고 그 수명이 점점 더 길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대비하지,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노후에 대한 준비도 꼼꼼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노후를 잘 준비하기 위한 보험이 바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서영준 전문가님, 우리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민경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젠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각종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가운데 4명 중 1명은 인지기능 저하, 치매 등 유병률도 많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인지기능 저하자 비율은 2017년 14.5%에서 3년 뒤인 2020년엔 1.7배나 늘어난 25.3%로 증가하였고 5년이 지난 지금 2배 이상 늘어난 33%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1인당 평균 진료비와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의료비 또한 2.5배 이상 늘어났고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 시기에 의료비와 본인 부담금 상승은 가계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장기 요양에 대한 보험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점점 인구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소득 수준은 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고 높아지고 있는 이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이 치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인성 질환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 비용이 천정부지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이런 의료비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김성준 전문가님, 이 점점 높아지는 의료비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노인 인구가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의료 비용이 계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다들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에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부담을 좀 줄이고자 이제 제도를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는 거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 그 노인성 질병 그 치매라든지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자 중에서 6개월 이상 동안 이제 혼자 일상생활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경우에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이제 장기 요양 급여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는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의료비에 조금은 좀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다 해당이 다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시설에 갔을 때 시설 급여 그리고 집에서 이런 좀 간호를 받을 수 있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가 급여 그리고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에 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나 이런 해당 사항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현금 급여라는 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시설 급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양원 이런 부분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신체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시설에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때 시설에 갔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가 급여는 말 그대로 집에서 이렇게 요양을 그 병 간호를 받았을 때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문 요양 그리고 또 그 목욕 그 방문 목욕 이런 등등의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좀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노년층의 그 삶의 질을 좀 높이고 가족의 좀 부담을 좀 줄이려고 이런 제도를 좀 만들었지만은 심히 그래서 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좀 노후까지 최대한 다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의료비가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거 외에 다른 좀 일반 보험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지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좀 혜택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떤 그런 질병에서 이런 질병에 이렇게 해당이 됐을 때 이런 제도를 좀 받을 수 있는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흔히 많이 좀 질병들이 발병하는 것 중에 좀 표를 보시면 중대 질병과 그리고 일반 질병으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대 질병 같은 경우는 여기 치매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뭐 암, 그리고 신부전증 이런 중대 질병에 좀 포함됐을 때 한 57.4%의 좀 이런 좀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질병을 했을 때 그 42.6%에 해당되는 요통, 자골통,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그 고혈압, 당뇨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도 또 이런 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치매나 뇌졸중처럼 정말 심각한 질병에만 이 장기요양 등급이나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질병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민경 전문가님, 이 장기요양의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따로 있는 걸까요? 우선은 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 절차가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몸이 좀 불편하네. 좀 여기서 뭐 안 좋은 뭔가 진단을 좀 받았네. 나 나이가 좀 65세 넘어갔는데 혼자 너무 힘든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집에서 혼자 계시지 마시고 좀 신청을 하셔서 한번 등급을 한번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 건강보험 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의료비 같은 것들은 사실 국민건강보험증, 그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장기요양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 등급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방문이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뭐 필요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정신청서나 의사소견서 같은 것들을 좀 제출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그 나라에서 이제 조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나와서 이제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라고 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집으로 방문을 해서 이제 그 환자의 아니면 그 어르신의 상태를 좀 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점수를 매기겠죠. 그러면 장기 요양 인정 점수라고 해서 그 점수로 인해서 이제 등급 판정 위원회가 이제 등급을 이제 판정을 하고 그 등급을 받고 나면 저희가 이제 신청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등급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장기 요양 등급은요.
대상자의 그 활동 상태를 통해서 이제 그 등급을 매깁니다. 보통 보시면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지장애, 인지지원 등급부터 시작해서 제일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등급이 1등급이세요. 그래서 인지지원 등급부터 1등급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앞서 이제 김성주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뭐 뇌졸중이나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1에서 4등급 으로 나눠서 이제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 장기 요양 인정 점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점수가 45점 미만이 이제 인지 등급, 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아직 5점 이렇게 5등급 가기는 좀 애매한데 정도가 이제 요 45점 미만. 그러니까 등급만 딱 받기 직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5등급이 이제 치매 환자분들 이제 나 경도 이제 살짝 치매가 왔어. 그때가 이제 45점에서 50점 사이가 되거든요. 요때가 되면은 이제 재가급여 중에 요양원 보호센터나 아니면 뭐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재가를 해서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청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치매는 또 이제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안 좋아지실 때마다 등급이 이제 상향으로 되실 거예요. 그래서 4등급, 3등급까지가 이제 보통 재가급여 많이 사용하시고요. 사실 3등급 이후부터는 사실 몸이 굉장히 불편해서 인지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상당 부분 그 보호자 또는 아니면 간병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를 말씀드려요. 그때 되시면 아마 시설에 앞서 말씀드린 요양원이라던가 이게 시설 입소를 아마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 받으실 수 있는 게 이제 시설급여라고 해서 나라에서 그 비용 전체를 다 부담을 시키지 않고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일정 부분을 가족분들에게 아마 자기 부담금처럼 조금 부담을 해서 하시게끔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수를 통해서 제가 이제 등급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장기 요양 그 인정 점수라는 게 어떤 게 체크가 되지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요양 인정 점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조사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조사를 나오는 사람이 그냥 객관적으로 눈으로 봤는데 내가 좀 몸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판정을 주는 게 아니라요. 객관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간호사, 뭐 사회복지사, 아니면 뭐 물리치료사 등 그 공단에 소속이 된 그 요양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점수를 체크를 합니다. 보시면요, 그 산정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 기능도 점수를 여러 가지로 항목을 나눠서 신체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할 것이고, 또 인지 기능이라고 해서 이분이 나를 알아보시는지 아니면 기억은 하고 계시는지, 이 물건에 대해서 사용은 가능하신지 이거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동 변화라고 해서 이분이 화장실은 잘 다녀오시는지, 하다못해 뭐 청소나 이런 건 가능하신지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호처치라고 해서 간호사들의 이런 도움이 또 필요로 하신 부분은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왜 사고가 나서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도 이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도 운동장애라고 해서 아예 몸을 뭐 팔이나 이렇게 좀 쓰시는 게 많이 불편하신 상황이신지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단 한 사람의 체크가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그 체크를 취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판정위원회에 이 점수를 넘겨서요. 그리고 등급이 판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등급받기 참 까다롭고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급이 잘 판정이 돼서 나와서 내가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뭔가 재가급여를 받거나 나라에서 신청을 하고 뭔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많이 몸이 좀 불편하고 내 가족들의 손에 좀 빌리는 게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시면 꼭 한번 신청해 보셔서 한번 판정을 받으셔서 좀 도움을 좀 나라에서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결국엔 인정조사표에 따라 점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아주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에 전문가님들께서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등급을 받았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서영준 전문가님, 이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준비한 그래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장기요양 등급은 3에서 5등급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령층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되고요. 3에서 5등급의 경우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인구가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1, 2등급에서 많이 이용되는 시설급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설급여에는 크게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시설급여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등급 관련 자격 제한이 없으며 간병 및 돌봄의 목적보단 의사와 간호사의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며 간병에 관한 본인 부담금이 100% 본인 부담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장기요양 시설, 흔히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시설의 경우 치료와 재활의 목적보단 장기간 입소하여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중심으로 서비스 받으며 1등급의 경우 5년 이상 입소기간이 35.6%로 전체 인원의 요양원 입소기간과 비교했을 때 등급이 높을수록 입소기간이 긴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설급여 이용 시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급여 본인 부담금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세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인당 급여 20%로 책정되어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100%인 비급여 항목은 식사비, 간식비, 상급 병실료입니다. 따라서 시설 이용료 이외에도 상급 병실료를 제외하면 1일 평균 삼시세끼 간식을 포함해서 약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되며 30일 기준 약 3에서 40만 원대의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되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시설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다음은 재가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급여는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및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 기간의 일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 수급자를 보호하고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돕는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급여를 말씀드리고 있고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의 약 78%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금을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요. 재가급여는 본인 부담금 15%로 책정되어 있으나 장기요양 등급별로 한 달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어 별도의 간병 서비스를 이용이 좀 필요할 경우를 좀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시설급여, 재가급여 이외에도 섬이나 벽지 등 장기요양 기간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사유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받기 어렵거나 또는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되는 자에 한해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특별 현금 제도도 있으니 장기요양 급여 이용 시에는 참고해 주시고 또한 장기요양 급여 3가지 시설, 재가, 특별 현금 급여 제도는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설급여,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 현금급여까지 총 3가지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성준 전문가님, 여기에서 우리가 장기 요양과 치매를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른 건가요? 보통들 이제 시청자님들이 생각했을 때 장기요양하고 치매가 뭐 다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제 치매가 저희 질병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장기 요양 속에 다 이렇게 포함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표를 보시면
치매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장기 요양보험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44.9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그런 퍼센트를 차지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인데 장기 요양 그런 보험의 그런 지원을 받은 질병 중에서 치매가 제일 많은 발생률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런 좀 표가 좀 통계표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변 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 질병들 중에서 사실 치매가 사실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뭐 암도 사실 무섭고 뭐 뇌 쪽, 신장 쪽 그런 질환들도 좀 무섭긴 한데 사실 치매라는 부분이 저희 일상생활에서 좀 일반 그냥 환자도 그렇지만은 가족분들 전체가 다 이렇게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의료비 자체도 많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치매 이런 환자들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장기 요양에 치매도 한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치매가 그러면 장기 요양에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기 요양이 장기 요양 등급이 인지 등급부터 해서 1등급까지 있는데요. 인지 등급부터 그 1등급 사이에 치매 등급이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치매가 이제 초기 치매가 있고 그다음에 중증 치매, 완전 그 말기 치매가 나눠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 치매 그 진단 상태에 따라서 그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일 초기라고 해요. 치매 중에 최경도 치매라고 해서 0.5점이라는 그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는 그 증상이 최근 이제 기억력이 감퇴된다든지 그리고 경미하지만은 뭐 지속적인 건망증이 좀 발생된다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좀 가능한 수준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랬을 때 최경도라는 그런 좀 진단을 좀 받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경도 치매예요. 경도 치매는 CDR 척도로 1점을 좀 받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 증상은 뭐 기억 장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 그리고 정상처럼 보이지만은 길을 찾기가 좀 장애가 있는 부분들. 아까처럼 최경도보다는 조금은 장애가 조금 남았을 때 이런 경도 진단을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중등도. 이 중등도는 뭐냐면은 반복 학습된 과거 것만 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력이 거의 상실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중등도 증상을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좀 중증 증상들이에요. 근데 증증인데 거의 증증은 거의 완전히 좀 내가 몸을 거눌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증증에도 이제 초기 증증, 중기 증증, 말기 증증으로 좀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증증 상태는 뭐 심한 기억 장애 그리고 단편적인 기억만 보존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아예 이제 없는 부분들 그리고 장소나 기억을 아예 이렇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이제 증증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요. 치매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이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지원을 좀 받는 부분도 나눠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혜택 부분이 좀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중증 치매 증상이 나눠짐에 따라서도 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매가 걸렸을 때 어떠한 그런 어떤 증상들로 인해서 이런 치매가 걸리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치매라는 게 기억력이 좀 감퇴했을 때 증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일상생활에서 거의 보통 이제 표를 보시면 뭐 흡연이나 음주 이런 부분도 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성 질환 어떻게 보면 그 뇌 쪽이나 심장 쪽에 그 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그 만성 질환,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증상들로도 치매가 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노화입니다. 사실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게 노화잖아요. 이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연세가 지금 많이 드신 분들은 치매
치매가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로 치매가 좀 발생한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좀 표를 보시면 치매가 사실 걸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 중에 많은 그 퍼센티를 좀 차지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 암이라는 부분이 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를 좀 감안했을 때 치매는 그거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걸 좀 감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매 가족 중에 치매가 환자가 한번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그 가족들 자체도 조금은 그런 치료를 하면서 좀 우울증 증상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치매 환자를 좀 간호함에 있어서도 이런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또 그 치료를 좀 받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치매 환자가 있다 보면은 가족들 전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 비용적일 거예요. 치매 환자를 두면은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걱정하시는데, 표를 보시게 되면은 치매 환자로 인해서 1년 동안 그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월 지금 평균적으로 37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4,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것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 외에 따로 부수적으로 뭐 지금 간접비, 직접 의료비, 그리고 그 소모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갖고 나라에서 이거 제공해주는 그런 비용들도 있지만은 나라에서 지원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 가지고는 다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일반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치매 한번 걸렸을 때 이 치매가 그 생존까지의 그 치매 기간이 평균적으로 12.6년이라는 그 기간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기사 보도에도 나왔듯이 이런 그 치매 환자 이런 부분 때문에 간병지옥이라는 그런 신문 기사도 나왔잖아요. 저희가 그 치매 환자가 있는데 이런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간병인이나 그다음에 나라에서 지원해 준 거 외에 시설적인 거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그 치매 환자를 이렇게 간호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생존 그 평균 생존년이 1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기 요양과 치매가 완전히 다르다거나 똑같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장기 요양으로 우리가 좀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치매가 노인, 고령화 인구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의료비,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민경 전문가님,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미리미리 대비하려고 보험이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65세 노령 인구분의 대부분이 이런 노후 간병 걱정, 뭐 내가 혹시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내 가족들이 뭐 고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자그마치 노인분들의 73%나 되세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준비를 또 못하신 분들도 68%, 70% 가까이 되고 있죠.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런 간병 대비에 대한 사실 인식이 부족한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야 좀 제가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다 보면 옛날 보험들은 그 80세 만기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그만큼 기대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들 내 노후는 사실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 자체가 내가 60세, 70세는 당연히 내가 건강히 잘 살 건데 80세, 90세, 100세까지 살 때 내가 혹시라도 내 자녀들한테 몸을 이렇게 맡기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사남매 키우시느라
그냥 버시는 돈 다 그냥 자녀들한테 다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내 노후는 이제 물음표가 돼요. 그러다 보니 자녀분들이 그것을 다 또 떠안게 되는 경우들이 요즘 참 많죠.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 하는 게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아까 미리 아나운서님이 질문하셨듯이 미리 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그러려고 보험이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 사실 노인분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 시장에서도 이 간병보험뿐 아니라 이 뭔가 나이 연세가 있으실 때 정말 필요로 하는 담보들, 그런 보험들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고 새로 출시도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병보험에 대해 실제로 미가입되신 분들 중에 한 40% 정도가 상품을 몰라서 해요. 그런데 어디서 요즘에 이렇게 많이 듣고 문의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요런 거, 이 간병보험 왜 자꾸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시고 왜 이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드시냐면 실제로 간병비, 이제 너무 무섭잖아요. 앞서 김성준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간병비가 너무너무 뭐 많이 듭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뉴스 기사에 보니까 월 500만 원 간병비로 쓰고 있어요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 한 4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한 여성 선생님께서 이제 시어머니를 집에서 간병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한 치매로 따지자면 등급이 굉장히 높은 중증 정도가 되셨거든요. 근데 이 자녀분들은 나는 요양원에 도저히 우리 시어머니 못 모시겠다고 하시면서 24시간 간병인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매일매일 저녁에 퇴근하시면서 한 번씩 이제 보시고 가시고 하시는데 이 여성 선생님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간병비였어요. 한 달에 간병비가 24시간 기준으로 하다 보니 470만 원 정도 매달 비용 지출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장사를 해서 뭔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간병비로 지출이 된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닌 금액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이 어르신들뿐이 아니라 자녀분들도 지금 참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치매나 뭐 이런 장기 요양 등급이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왜 가족분들이 왜 다 우울증이 걸리고 정말 힘들어지냐면 이게 사실 뭐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 질병이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병이다 보니 근데 그 기간이 단순 뭐 내가 3개월만 치료하면 돼, 6개월만 지출하면 돼, 1년만 지출하면 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치매 한 번 발병을 해서 정말 돌아가시는 그때까지가 평균이 12년이 넘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몸이 불편해서 사람의 손이 필요로 하고 기간이 지날 때마다 내가 나이가 먹을 때마다 이제 점점 더 누군가의 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비용들은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가 번 돈을 다 쓸 수밖에 없고 내가 번 돈으로 도저히 되지 않아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부모님을 내가 모시게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순서인 듯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험으로 좀 미리 좀 60대 넘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40대, 50대이신 분들도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사실 보험료가 60대 넘어가셔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비용적인 것도 많이 좀 절감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앞서 뭐 서영준 전문가님이나 김성준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라에서 뭐 재가급여, 시설급여, 뭐 특별 현금급여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자기부담금이라는 거 정말 무시 못하고 실제로 이 비용 대비해서 내가 더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드실수록 손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간병인 비용을 내가 온전히 나라에서만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이 더 실제로는 지금 많고 많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보험을 통해서 치매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간병보험이라고 해서 장기 요양 등급별로 내어주는 진단비도 있고요. 혹시라도 중증 치매가 진단이 돼서 생활비로 나가는 월 100만 원씩 나가는 보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재가급여를 내가 사용을 했을 때 월 30만 원씩, 50만 원씩, 100만 원씩 보험에서 지급이 되는 보험도 있고요. 시설로 내가 혹시라도 입소를 하게 되면 입소함과 동시에 또 100만 원씩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지금 많이 모르셔서 이걸 준비를 못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았으니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들과 상의를 좀 하셔서 미리미리 어떻게 내가 진단을 받아서 이걸 받을래? 아니야, 내가 뭔가 재가급여를 나중에 쓰지 않겠어? 그럼 이때 비용을 좀 받을래? 난 간병인 비용이 너무 걱정인데 내가 요양병원에 예를 들어서 들어갔어. 몸이 많이 불편해서 들어가서 내 아들이나 자식이 아닌 간병인을 썼을 때 그러면 그 일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보험들은요, 지금 현재 있는 보험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신 거 너무 좋고, 하지만 보험료가 상당히 그렇게 되면 준비하는 만큼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내 가족력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내가 현재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만성질환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뭔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간병인을 쓰는 비용을 할 것인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나 요양 등급에 따라서 받는 비용을 할 건지 아니면 정말 특화된 내가 치매가 너무 걱정돼. 우리 부모 할머니가 치매가 걸리셨었어. 그러면 내가 정말 생활비로 월 100만 원씩 내가 따박따박 혹시라도 많이 몸이 안 좋을 때 뭔가 이거를 비용이라도 받을 것인지 이런 보험들을 좀 골고루 정확하게 상담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치매라는 병뿐만 아니라 우리 고령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병에서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그중에서도 장기 요양 보험, 치매 보험뿐만 아니라 간병비 보험까지 고려하셔서 꼼꼼하게 준비해 보셔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 요양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좀 대비를 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비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보험 많이 들게 되면 또 달달이 나가게 되는 이 보험료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텐데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으로는 좀 충당이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김성준 전문가님, 우리 실손의료비 보험만으로 이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불과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강보험, 그런 건강보험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의료 실비라고 해서 실비보험 들은 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대지병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전에 이제 건강보험과 실비로 모든 부분이 좀 해결됐던 그런 시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건강보험이나 실비로 좀 적용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치매뿐만 아니고 여러 질병들, 암, 뇌 쪽, 심장 쪽 이런 중대 질병들이 예전에는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되면은 급여 항목에 다 해당이 돼서 건강보험과 실비에 적용이 됐는데 요즘에는 비급여 항목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비급여 항목은 뭐냐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이 지원이 되지 않는 의료비예요. 그럼 병원에서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고가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실비 자체도 해당 사항이 많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나 여러 가지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연히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라는 부분들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그 요양보호사라든지 따로 이제 그 치매나 여러 가지 질병들의 필요한 부분들, 물품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건강보험이나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다 본인 부담으로 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간병비 그런 간병비 마찬가지 간병비 역시도 일반 건강보험이나 실비에 적용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험을 좀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우는 이 실손의료비 보험, 이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실손의료비 보험 가지고 있으니까 다 준비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치료나 우리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급여의 부분만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은 결국 내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으로 대비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비급여 부분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봐야 할 텐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장기요양 보험을 가지고 마치 연금처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서민경 전문가님, 혹시 이 연금처럼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앞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장기 요양 등급을 이제 5등급 이상 받으시면 뭐 재가급여도 사용하실 수 있고 시설은 조금 들어가시기가 좀 애매해요. 5등급이면. 네, 하지만 재가급여와 그 주야간보험센터라고 해서 데이케어 센터들 많이들 사용하세요. 가시면 뭐 60만 원씩 매달 보험에서 지급이 된다거나 재가급여를 사용했을 때 매달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매달 100에서 150, 뭐 많게는 2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해 주신 치매로만 사실 등급이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 생각보다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이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냥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앞서 얘기한 그 점수들에 해당이 되시면 이제 보험이 이제 발동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60세 이전에 이 보험을 미리 준비하시게 되면 장기요양 등급 5등급만 혹시 나오더라도 납입이 면제된다라는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특약을 잘 준비해 놓으시면 내가 내는 보험료 없이 그 질환에 해당이 돼서 내가 재가급여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매달 돈은 보험에서 나오고 보험료는 내지 않는 구조가 돼요. 그러면 정말 몸이 불편하실 때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 받으시고 보험에서도 혜택을 받으시고 내 보험료는 나가지 않으세요. 실제로 저 같이 그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 요양 등급은 안 받으셨어요. 근데 몸이 굉장히 그냥 아기 때부터 그냥 불편하게 연세가 이제 쭉 드셨던 어르신이 있으신데 그 어르신이 정말 이 보험을 되게 잘 준비해 놓으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다가 등급을 이제 받게 되셨죠. 몸이 많이 불편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납입이 면제가 되었고 실제로 그 어르신께서 요양보호사도 쓰셨고요. 그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서 요즘 왜 노치원이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노치원 가시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매달 200만 원씩 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이 지금 아나운서님이 딱 말씀하신 대로 나 지금 연금 받는 것 같아. 나라에서 주는 연금보다 나 지금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 하시는데 이렇게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불편하신 분들한테 보험이 진짜 힘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에 또 한 번 또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점점 더 심해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서 오늘 아주 꼼꼼하게 세 분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